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예요. 만약 누군가 내 권리를 마음대로 빼앗으려 하면 우리는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죠. 그런데 만약 나를 도와줘야 할 재판이 오히려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재판소원 개념이 여기서 등장해요. 재판소원에 대해 알기 전에 먼저 헌법소원에 대해 알아봐요. 헌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법인데 국가가 이 법을 어길 때 헌법재판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헌법소원이에요. 재판소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법원에서 내린 재판 결과까지도 헌법재판소가 다시 검사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재판소원을 폭넓게 허용하여 국민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문을 두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권리로 정착되어 있어요. 반면 우리나라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여기지 않아요. 왜 우리나라는 재판을 다시 검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두었을까요? 그 이유는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과거 독재 정권 시절 법원은 힘센 사람들의 편을 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데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민주화 운동 이후 사람들은 어느 한 기관이 너무 큰 힘을 갖지 못하도록 권력을 나눠서 서로 감시하게 만들었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견제하도록 설계한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며 재판소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관점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반대하는 쪽은 사심제를 걱정해요. 보통 재판은 3번까지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헌법재판소까지 끼어들면 재판이 4번으로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재판이 끝도 없이 길어져서 사람들이 너무 지치고 법원의 판결을 믿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예요. 반대로 찬성하는 쪽은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주장해요. 법률 자체는 문제가 없어도 판사가 법을 잘못 해석해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재판소원 때문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오랫동안 서로의 의견을 고집하며 갈등해왔어요. 대법원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사법권의 본질이라고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의 개입을 경계하고, 헌법재판소는 재판 또한 국가 권력의 행사인 만큼 헌법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맞서죠. 결국 법원의 결정을 믿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억울한 사람을 끝까지 도와주는 것도 중요해요. 앞으로 우리가 더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지 함께 고민해봐요.